일론 머스크 백악관 공화당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과 공화당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머스크가 이날 테슬라의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에너지 고문인 존 포데스타 국가기후보좌관, 미치 랜드리우 인프라 조정관과 전기차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회의가 열렸다고 확인했다. 그는 청정에너지 전기차 인프라 강화를 위해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과 관련해 전기차를 발전시키고 더 광범위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참석자들이 머스크의 트위터 리더십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부터 이틀간 국회의 사당을 찾아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 등을 만났다. 오는 2월 전직 트위터 임원들이 2020년 대선 직전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에 대한 뉴욕포스트 기사 공유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감독위 청문회 증언을 요청받았다. 공화당과 머스크는 트위터의 이전 경영진이 일시적으로 기사를 차단해 민주당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메카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머스크와 수년간 친구였기 때문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메카시 의장과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만나 이 플랫폼이 양측 모두에 공정한지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머스크는 지난해 5월 민주당에 대해 분열과 증오의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머스크는 자신을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제2의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모터스 고전, 경쟁 심화에 설 자리 좁아져.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던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과 루시드 모터스가 주요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는 데 고전하고 있다. 배터리를 비롯한 핵심 부품 및 소재의 공급 차질과 단가 상승, 대형 자동차 기업의 전기차 출시 확대 등으로 악재가 겹치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동안 리비안에서 대관 업무와 공급망 관리 등을 담당하던 여러 핵심 임원들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히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일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리비안의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리비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과 전기차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을 받아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일부 차종의 출시를 늦추는 등 다양한 악재를 겪었다. 지난해 전기차 생산 대수도 목표치인 25,000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회사의 핵심 인력이 잇따라 이탈하고 있는 점도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근거로 꼽힌다. 리비안의 경쟁사로 꼽히는 루시드 모터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해 루시드 모터스가 생산해 고객에 판매한 전기차 대수는 7,180대로 당초 목표치의 6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루시드 모터스의 현재 주가가 약 40% 고평가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전기차 수요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최근 리비안 주가는 1년 전보다 약 66%, 루시드 그룹 주가는 69% 떨어졌다. 두 기업이 처한 상황과 부정적 전망이 이미 기업 가치에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리비안과 루시드 모터스는 모두 제2의 테슬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던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상장 초반부터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자동차 사업 특성상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데다 거시경제 상황 악화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으면서 큰 위기에 놓이게 됐다. 테슬라와 같은 상위 기업과 비교해 기술력이나 브랜드 가치 등 측면에서 뚜렷한 장점을 보이기 어려웠다는 점도 리비안과 루시드 모터스가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대형 자동차 기업들이 잇따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신형 전기차 출시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리비안과 루시드 모터스가 북미를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증권사 웨드부시는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왕좌의 게임에서 앞으로 12에서 18개월 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가격을 크게 인하했다는 점이 본격적 시장 경쟁을 알리는 신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와 같은 대형 자동차 기업은 충분히 수익성의 타격을 감수할 수 있지만 루시드 모터스와 같은 신생 기업이 살아남기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모건 스탠리는 세계 여러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그러나 루시드 모터스는 가격을 지금보다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개발만 잘하면 뭐래? 잡스를 살린 팀 쿡 효과. 애플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어쩌면 그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들이 제때 나타나주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1997년 위기의 애플에게는 너무 많은 제품군, 말라가는 자금줄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무관치 않은 재고도 수익성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애플의 주력인 컴퓨터 사업에서 재고는 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 창고에 2개월분이 넘는 컴퓨터 재고가 있어 수익에 미치는 타격이 최소 5억 달러에 달했을 거라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2달이면 적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조금 과장을 더하자면 컴퓨터는 마치 빵이나 우유 같이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애플은 당시 컴퓨터 업계에서 가장 재고가 많은 회사였습니다. 잡스는 2달이 넘던 재고 보유량을 1998년 초엔 한 달 수준으로 대폭 줄여버립니다. 특히 잡스가 모든 것을 직접 생산하는 데서 탈피해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서 재고 관리뿐 아니라 공급사 관리까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재고 문제는 애플의 구세주였던 스티브 잡스에게도 꽤 골치 아픈 문제였나 봅니다. 아무래도 불같은 성격인 잡스에겐 영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사 운영 담당자가 못 버티고 나간 뒤로 1년 동안을 직접 운영 담당자 노릇까지 해야 했습니다. 한 공급업체와는 소송전까지 벌어졌고요. 하지만 될 놈들이었을까요? 때마침 복덩이가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팀 쿡입니다. 쿡은 전 시간에 다뤄본 조너선 아이브처럼 잡스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인물입니다. 잡스의 사후 현재까지 애플의 CEO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당시엔 잡스에 가려졌지만 아이브처럼 쿡도 자기 분야에선 세계 최고의 인재였는데요. 바로 공급망 관리입니다. 쿡은 원래 IBM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북미 PC 사업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요즘은 IBM을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 혹은 왓슨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원래 IBM은 세계 최고의 컴퓨터 제조사였습니다. 애플과 경쟁 관계이기도 했고요. IBM이란 사명도 무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의 약자입니다. 2005년 중국 레노버의 사업을 매각하며 탈바꿈하기 전까지는요. 어쨌든 쿡은 이때 이미 복잡한 제조 및 생산 공정을 효율화하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었고요. 애플로 오기 직전에는 개인용 컴퓨터 공급업체인 컴팩에서 부사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당시엔 거의 다 망한 것 같았던 애플에 온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잡스를 만나고 5분도 되지 않아 그의 마력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쿡은 오자마자 애플의 핵심 공급업체를 100곳에서 24곳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막대한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애플의 창고 19곳 중에서 10곳을 폐쇄하며 재고 줄이기에 나섰고요. 1998년 초 잡스가 1개월분으로 줄인 재고는 쿡 입사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6일분으로 줄었습니다. 1년 뒤인 1999년 9월 무렵엔 무려 2일분까지 재고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고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제조 공정을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여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 수익성이 대폭 증대되었고 컴퓨터 생산 과정에서 최신의 부품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직원 6% 감축 구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차 해고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를 단행한 구글에서 2차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의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0일 직원 감축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조조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회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앞서 지난 20일 전 직원의 약 6%에 대한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1만 2천 명의 해고 대상자에게 일괄 통보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정리해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한 관계자는 컨설팅 쪽에서는 당초 20%의 감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번에 6%만 줄여 추가 구조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을 포함해 알파벳 전체 계열사 직원은 약 20만 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빨간불, 서학개미 주의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서학개미들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2% 증가한 52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 기대치인 529억 9천만 달러를 밑돌았다. 다만 조정 주당 순이익 역시 2.32달러에 머물며 전망치 2.29달러를 웃돌면서 선방했다. 하지만 증권가의 평가는 싸늘했다. 최원석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고객사들의 비용 절감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다만 클라우드 애저 성장률은 31%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전에 발표한 1만 명가량의 인력 구조 조정으로 12억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수익성은 잘 방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실적 바닥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실제 에이미 후드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재무 책임자는 지난 25일 실적 발표 직후 지난해 말 목격한 사업 동향이 이번 분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상 매출이 월가의 예상보다 10억 달러 이상 낮을 것이라고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 목표치를 505억에서 515억 달러로 제시했다. 시장 예상치 520억 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서영재 대신증권연구원은 기업들의 비용 최적화가 지난 분기부터 시작된 가운데 최소 올해 4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PC 수요가 코로나19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주문 자성표 부착 생산 매출 개선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 매출액 성장률 반등의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성장성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인공지능 투자가 눈길을 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챗봇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챗 GPT의 개발사 오픈AI에 12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강재구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하드웨어 사업부를 효율화하고 인력을 구조 조정하고 있어 효율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익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며 장기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해 주가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